서울의 한 지하철역. 복도 저 끝에서 웬 여성이 무거운 캐리어를 2개 들고 뛰어오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 여성을 마주쳤고 잠시 실랑이가 생기는 것 같더니 캐리어를 빼앗기고 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은 독일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로엔나라고 합니다. 이제 곧 30살이 되는데요. 왠지 20대가 끝난다는 생각에 몇 달 동안 심란했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두었지만 크진 않고요. 남자친구도 몇몇 있었지만 성격 차이로 결혼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20대에 이룬 것 하나 없이 30대가 된다 하니 나이만 먹었나 싶기도 하고 심지어 현재는 구직 활동을 하는 중이에요. 5명 정도 직원이 있는 조그만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4달 전 정리해고 당했거든요. 다행히 집 월세를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독립해서 사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결혼하기 전까진 부모님이랑 같이 살 요량에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덕에 주거비 지출이 없으니 여지껏 상대적으로 돈 씀씀이가 자유롭습니다. 멋을 엄청 부리는 건 아니지만 옷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제 지출의 대부분은 옷이었어요. 30살에 백수가 되어버리니 제 자신이 자꾸 움츠러들었고 몇 달을 구직 활동만 하고 있으니 엄마는 제가 안타까우셨나 봐요. 어느 날은 엄마가 너 그렇게 한국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하는데 이런 시간에 한국으로 여행이나 다녀와 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죠. 엄마의 제안으로 우울감이 확 달아나는 거였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백수라는 생각에 돈을 아껴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준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엄마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아빠에게 한국 여행을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저의 의견을 거들어 주셨고요. 왜냐면 저는 아직 아빠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여자애를 어디 동양으로 여행을 보내냐고 하시는 것이 큰 이유고 2번째로 내 앞가림을 잘할 때 가라고 하시는 거였죠. 제가 백수라서기보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행동 때문에 아빠는 걱정이 많으세요. 아빠는 한국 같은 데 가서 사기라도 당해서 실종이라도 되면 부모는 찾을 길이 없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독일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를 당하는데 한국에 가면 오죽하겠냐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제가 사람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거나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철떡같이 믿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의 일은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유럽에서 행해지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는데도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죠. 그 일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2년 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슈투트가르트 한복판 휴게소에서 주유하고 있을 때 어떤 이탈리아 남자가 공항까지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구글 지도를 열어서 공항까지 경로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분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는 패션업계 관계자라고 소개하고 여대생으로 보이는데 자기 컬렉션을 보여주고 싶다고 차에 잠시 같이 가자고 했죠. 그분의 차는 제 차와 그리 멀지 않았고 그곳은 휴게소였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트렁크를 열었더니 옷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탈리아 소재가 최고라면서 이건 뭐 2200유로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뜬금없는 선의에 놀라서 왜 주는 것이냐고 물으니깐 자기가 이제 두바이로 가야 하는데 이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 크고 날씬하니 옷이 잘 맞을 것 같다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제품이므로 인스타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브랜드가 독일 매장에도 있으니 환불하고 싶거나 교환하고 싶으면 백화점 가서 옷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자기 쪽으로 컨택되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옷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고급진 옷들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남자는 원래는 어제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오늘 급하게 다시 비행기를 예약했대요.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보여줬는데 티켓에 6,000유로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준 이 차는 렌트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데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산 바람에 일일 한도가 걸려 렌트카 비용을 못 내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현금을 뽑아주면 자기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동료들은 전날에 두바이로 떠난 상황이라 너무 절박해 보였습니다. 비싼 티켓도 고급진 옷도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순수한 마음에 얼마를 입금해주면 되냐고 물었고 그는 2,500유로를 보내주면 된다고 했죠. 두바이에 도착하면 바로 입금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옷을 받았고 그에게 2,500유로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신나는 마음에 집에 와서 옷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옷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니 밑에 회사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타도 몇 개 있고 회사 주소를 구글 지도에 확인하니 딱 봐도 괜찮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다는 소리만 들려왔던 거였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은 20년 전부터 유행하던 수법인데 왜 몰랐냐면서 되려 핀잔을 주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을 절대 못 믿게 되었고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아빠는 저에 대해 정말 걱정이 많으셨지만 저는 아빠에게 한국 여행을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 일 이후로 더 이상 사기를 안 당하고 있기에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승낙해 주셨죠.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공항까지 마중 나오셨는데 엄마는 좋은 것 많이 보고 만난 것 많이 먹고 오라는 여행 격려를 해주셨지만 우리 아빠는 역시 아빠다운 격려를 해주셨죠. 그 유명한 말 있죠. 사기꾼을 만나면 누구나 당한다. 내가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사기꾼을 못 만난 것뿐이다. 그러니 매사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일단 웅장한 인천공항을 지나서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있는 숙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 전에 인천공항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수면제를 조금 먹고 잤더니 기내식을 놓쳐버렸지 뭐예요. 이것도 아빠가 아시면 칠칠 맞다고 뭐라 하실 일이죠. 아빠가 없어도 아빠의 잔소리까지 생각하고 있는 저도 참 웃기네요. 비행기에서 꿀잠을 잤던지라 어찌나 배가 고픈지 공항에 있는 비빔밥집을 갔습니다. 한국은 불고기와 비빔밥의 나라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고추장을 주는데 저는 2개 더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케첩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세트 메뉴 시킬 때도 기본으로 케첩이 1개만 나오는데 저는 3, 4개씩 받아와요. 비빔밥에 고추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 3개는 짜 먹어야 진한 맛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밥을 비비기 전에 고추장을 다 뜯어 넣고 비볐는데 이상하리 많지 빨갛게 되긴 했습니다. 옆자리에 비빔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니 고추장을 안 넣은 사람도 많고 약간만 빨갛게 넣은 사람도 있고요. 비벼서 한 입 입에 넣었더니 맙소사 절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콧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승모근이 올라올 만큼 긴장을 했죠. 철양 맞게 콧물까지 흘러내리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첫 끼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무지와 물로 혀를 달래가며 맵디 매운 비빔밥을 거의 다 먹고 말았지 뭡니까? 전 또 이런 끈기가 있는 편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최장수 직원이 될 자신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한국 식사를 경험하고 숙소를 가려고 지하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연결된 지하철은 정말 편리했어요. 하지만 12박 일정으로 온 여행이라 큰 캐리어를 2개나 들고 왔더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캐리어의 짐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도 있었는데 한국 동대문에 있는 예쁜 옷을 많이 담아가려고 일부러 2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2번째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환승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하는 것이었어요. 장이 예민한 편이기도 하지만 아까 먹었던 고추장 3개 넣은 비빔밥이 탈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이 지하철 복도 저 끝에 있는 것이 보여 2개의 큰 캐리어를 끌고 어깨에 가방도 하나 메고 돈과 여권이 들어있는 작은 숄더백도 들고 말입니다. 주렁주렁 짐도 많았죠.
화장실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캐리어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등에 메고 있는 가방만 해도 화장실 가방거리에 걸었다간 부러질 정도로 컸고, 큰 캐리어가 2개라 그것을 들고 화장실을 들어갔다간 문을 못 닫고 볼일을 볼 판이거든요. 배는 너무 아파오고 화장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젊고 어린 한국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녀는 저 끝에서부터 화장실 쪽으로 뛰어오다시피 하는 저를 봤다면서 화장실이 급할 텐데 어서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캐리어는 자기가 잠시 봐주겠다면서요. 저는 아빠의 얼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만났던 잘생긴 이탈리아 남자도 떠올랐고요. 이 상황을 수긍했다간 캐리어를 다 잃어버릴 것이 뻔히 보였어요. 본래 예쁜 여자들이 사기치기 더 좋아요. 미모로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요.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왔거든요.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실제로는 1분 채 안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러다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크게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아주 잠시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 천천히 나오셔도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점점 혼비백산해진 저는 캐리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지가 되어 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안 먹었던 음식을 먹어서인지 계속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어서요. 한참 지나서야 저는 화장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음흉한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고 캐리어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문을 나서면 그녀와 내 캐리어는 사라졌겠지 하며 저는 밖을 나갔는데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가 제 캐리어 2개를 옆에 딱 붙여두고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안 가셨어요? 할 뻔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진국이고 뭐고 가네요. 그녀는 처음과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제가 약속이 늦을 것 같아요. 이제 갈게요. 즐거운 여행하다 가세요 하며 후다닥 가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이 나라 뭐지? 내가 또 다른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건가? 내 캐리어 맞나? 여기 마약 넣었나? 하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이리저리 뒤적거려 봤지만 제가 가져온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곳은 진짜 편안한 나라구나. 여기서는 나 같은 칠칠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에요.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고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조금 잔다는 것이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유명하다는 서울의 안전한 밤거리를 나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첫날부터 큰 감동을 주었던 한국, 저는 12일을 머무르면서 재밌고 안전하게 즐기다 왔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40살에 다시 한국에 오는 것을 정할 정도로요. 칠칠이도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게 해준 한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로엔나 씨 말씀처럼 외국에 가면 메고 가던 가방 옆을 찢어서 물건을 훔쳐간다고 하는데 캐리어를 통째로 맡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국의 국민성에 놀랄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